쉽고 얕게 알려주는 교과서전입니다. 태국 현지에서 사랑받는 푸른 눈의 낙마의 존 웨인파가 있듯이 일본에서 사랑받는 푸른 눈의 사무라이, 입식 타격의 전설, 신의 품으로 돌아간 남자 앤디욱. 그 앤디욱의 트레이드마크라면 하단 스피닝 휠킥도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X킥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내려찍기 하면 앤디욱, 앤디욱 하면 내려찍기. 그렇다면 이 내려찍기의 신 앤디욱이 또 다른 상징적인 킥의 장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 가장 어렵고 또 가장 화려한 킥을 말하는 데 있어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브라질리언 킥. 난이도 자체가 내려찍기보다 높은 이 브라질리언 킥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지금까지도 브라질리언 킥하면 꼭 떠오르는 선수가 있습니다. 브라질리언 킥의 왕, 베이토자. 두 선수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이 킥들은 현대에 이르러서 난이도와 리스크는 크고 효율은 떨어지기에 MMA는커녕 입식 타격에서조차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낭만이었던 이 킥장인들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1년 전 2000년 4월 23일 K1에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됩니다. K1 1세대 출신으로 무제한급이라기엔 비교적 왜소한 체격을 가진 앤디욱, 그리고 얇지만 비교적 헤비급에 어울리는 체격을 가지고 있던 베이토자. 둘의 피지컬 차이가 돋보입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초반 피지컬을 앞세워 압박을 들어가는 베이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잽을 치듯 하이킥으로 슥 견적을 내보는 베이토자. 이에 질 수 없이 가벼운 원투로 커버를 올려놓고 로우를 슥 얹어보는 앤디욱. 그렇게 주고받고 다시 베이토자는 미들로 가볍게 두드려봅니다. 가볍게 두드리면 가뿐한 킥 캐치. 앤디욱은 날카롭게 투훅 카운터를 꽂습니다. 베이토자는 제법 데미지가 들어온 모습을 보이지만 킥 캐치 시 2회 연속 공격 금지, 즉 그거 반칙. 아무튼 노련한 앤디욱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펀치러쉬를 감행합니다. 코너에 몰린 베이토자는 묵묵히 수비하며 받아치려는 모습을 보이고 질 수 없다는 듯이 펀치를 교환하지만 여기서 잠깐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유인즉슨 글러브의 베이토자는 기존 안면 타격이 금지된 가라데의 정통한 선수로서 K1 무대에, 즉 입식 타격 무대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예입니다. 하여 앞선 두 경기 모두 복싱 이해도가 바닥인 모습을 보이며 패배 이후 1년 이상의 공백을 거치며 펀치에 대한 장착을 하고 지금의 모습을 하고 온 것인데, 첫 두 경기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하고 온 상태입니다만 어찌됐든 K1 3전째,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점일 뿐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펀치 테크닉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조 가라테 파이터 앤디욱도 비슷한 케이스로 출발한 선수였지만 입식 45전을 쌓아올리는 동안 계속된 노력과 발전으로 K1 전설이 된 앤디욱과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 3전째 루키와는 경험이 다릅니다. 아무튼 펀치가 다소 빈약해도 훌륭한 커버링과 좋은 타이밍의 카운터들을 1년 만에 장착해온 베이토자. 하지만 아직은 아쉬운 펀치들인지 앤디욱은 맞을만한가 봅니다. 대놓고 스피닝 휠킥을 짜다 치명적인 카운터 타이밍을 노출하게 된 앤디욱, 그리고 좋은 타이밍의 앞손 후 카운터로 호문을 연 베이토자입니다. 이어지는 좋은 완성도의 니킥, 그러나 맹렬하게 반비례하는 완성도의 펀치들로 오히려 압박당하는 베이토자. 이 부분을 하여금 1라운드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우스포인 앤디욱은 평소 오소독스를 상대할 때 상대의 앞발, 즉 인사이드 로우보다는 상대의 뒷발에 깊은 로우킥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우월한 기록지의 페이토자에게 계속해서 카운터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물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페이토자의 펀치, 거기다 인파이팅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미숙한 듯 근거리에서 커버를 잠그는 앤디욱을 상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할까. 아무튼 서로의 커버를 공략하는 펀치들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차이를 줄이려는 페이토자의 찰나같은 브라질리언 킥이 앤디욱의 앞면에 닿고 이때다 싶었는지 또다시 타격 압박을 넣지만 노련한 앤디욱이 굳은 커버링 이후 오히려 역습에 나섭니다. 그렇게 두 가라데 파이터들의 박진감 넘치는 1라운드가 종료. 2라운드 훅 토네이도라고 불린 앤디욱 특유의 하단 스피닝 휠킥으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내려찍기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들을 보여주는 앤디욱. 관중들은 열광하지만 베이토자는 응하지 않고 수수한 로우킥과 수수한 물펀치로 대응합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앤디욱은 적극적인 펀치 압박에 이어 계속해서 뒷다리에 로우킥을 정립시켰고 그때마다 좋은 타이밍으로 카운터를 집어넣는 베이토자지만 임팩트가 부족하여 계속해서 로프를 등에 지게 되는 모양새. 전체적으로 베이토자가 근거리 인파이팅에 대한 대응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반면 노련한 앤디욱은 타격 교환에서 마지막 타격 압박을 반드시 가져가며 라운드의 우세와 기세를 모두 챙겨갑니다. 3라운드 라운드가 시작되면 필살기를 쓰고 싶어서 햄스트링이 쭈뼛서는 앤디욱. 이에 페이토자도 똑같이 내려찍기를 보여주려는 찰나 어림도 없지
절대로 노린 하단 스피닝 휠킥, 내려찍기를 시전하기 위해 필요한 비교적 긴 준비 모션을 노린 초반 수싸움을 완벽히 가져갑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압박을 시작한 앤디욱, 아쉬운 펀치로 좋은 카운터를 넣는 기묘한 페이토자. 하여 카운터를 맞았지만 터프하게 커버를 바싹 올린 채 계속 압박을 거는 앤디욱입니다. 이때 페이토자의 완벽한 대응으로 깔끔한 닉킥이 앤디욱에게 들어갔고 기회를 살려 펀치러쉬를 감행하는 페이토자. 오히려 좋아. 마치 커버링 위로 마사지 받듯 안전하게 공격을 받아내며 화려한 역습을 보여주는 앤디욱. K1 팬들이 왜 그토록 그에게 열광했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여줘서 지친 앤디욱, 그대로 맞아서 지친 페이토자. 다소 낮아진 템포로 라운드가 계속됩니다. 물론 끊임없이 압박하는 쪽은 앤디욱입니다. 4라운드부터 페이토자는 킥게임의 볼륨을 높이며 그동안 까먹은 점수를 만회하고자 했는데 리치가 길다는 것 하나만으로 킥게임이 무너질 앤디욱이 아닙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펀치 압박으로 거리를 좁혀오는 앤디욱 때문에 페이토자는 킥게임을 펼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커버를 올린 채 거리를 좁히는 앤디욱에게 인사이드 로우와 니킥으로 위협적인 대응을 보여준 페이토자지만 딱 그것뿐. 앞서 말한 근거리 인파이팅과 클린치 상황에서 앤디욱을 상대로 좀처럼 맥을 못 추립니다. 5라운드, 이제는 꽤 지친 모습이 역력한 두 선수입니다. 페이토자가 근거리 인파이팅에 맥을 못 추리기도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볼륨으로 압박을 한 앤디욱도 이렇다 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질퍽한 공방이 이어지고 마지막 라운드가 40초가 될 때쯤 페이토자의 브라질리언 킥이 커버의 템포를 빼앗고 앤디욱의 관자놀이를 관통합니다. 그러나 5라운드의 페이토자 조금은 지쳤는지 데미지가 모자라 보였고 오히려 뒷손 카운터를 허용하며 앤디욱의 연타에 커버를 잠그게 됩니다. 이때 브라질리언 킥에 의해 앤디욱의 머리에 출혈이 생겨 경기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천금 같은 휴식 이후 남은 체력 모두를 쏟아내는 20초 끝에 경기는 종료됩니다. 판장은 만장일치로 노련하게 경기를 이끈 앤디욱이 승리하게 되며 어찌 보면 같은 길을 걷는 후배인 페이토자에게 여러가지 숙제를 내주게 됩니다. 이후 페이토자는 2002년까지 2승 8패 1무 입식 타격 무대에 혹독한 적응기를 거치지만 펀치 테크닉이 자리 잡혀가고 입식 타격가로서 서서히 진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세미슐츠에게 브라질리언 킥으로 다운 가까이 몰아넣을 만큼 위력적인 선수로 거듭나게 되며 앤디욱에게 받은 숙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페이토자지만 앤디욱에게 그 숙제를 검사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앤디욱은 페이토자와 경기 이후 2번의 승리를 추가로 챙기며 마지막 은퇴 경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2000년 8월 24일 급성 전골 수구성 백혈병이라는 병명으로 젊은 나이에 하늘로 떠나게 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노부하야시를 상대로 승리, 2달 전만 해도 크로캅을 꺾으며 승리할 만큼 2000년에만 사전 전성을 거두며 누구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앤디욱이기에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관계자와 팬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입식 격투기에 큰 별이 지고 그의 장례는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며 큰 사랑을 받은 만큼 많은 이들의 추모를 받게 됩니다. 그만 알아봅시다.